요즘 한국 역사의 숨은 진실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사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탓이겠죠? 실제로 요즘 한강의 기적을 세계사 교재에 포함시킨 나라가 등장하는가 하면 한국 역사 수업에 수강 신청자가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 명문 대학교 하버드에서 한국 역사의 숨은 진실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수업 내용이 불편했던 일본 유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더니 급기야 현장에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그 과정에 엄청난 수혜를 입어서 오늘날까지 온 것 아니냐는 반론까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강의를 하던 교수는 반박할 수 없는 팩트로 현장에 있던 이들을 참교육해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말을 던진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며 항의를 한 문제의 수업은 에드워드 슐츠 교수의 한국 역사의 숨은 진실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일단 해당 인물에 대해 소개부터 하자면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동시에 명문대로 꼽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에서 역사 강의를 하는 저명한 교수인데요. 그가 하버드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강연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의 침략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그런데 애써 외면하고 싶은 역사의 진실을 슐츠 교수가 파헤치자 적잖이 불편함을 느낀 일본 유학생 무리가 항의하며 강의장을 빠져나간 건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학생들에 대한 에드워드 슐츠 교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역사란 오로지 진실만을 알리는 학문이어야 하며 다른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 수업을 듣기 싫은 학생이 있다면 결석 처리를 하지 않을 테니 강의실에서 나가라. 나는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신을 담은 강연을 다시 이어가는데요. 그 내용이 방대하여 다 옮겨 담을 순 없지만 그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드립니다.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늘 동경심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일본과 달리 한국인들은 결코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강압적인 군인들에 의해 통치되는 동안 한국은 현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관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선진적인 국가였다. 그러다 1861년 일본에서는 다시 없을 기적이 일어났다.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미국에서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이 벌어졌다. 꼼짝없이 미국의 식민지가 될 운명이었던 일본은 가까스로 독립을 지킬 수 있었다. 강요된 개항으로 인해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오랜 은인이었던 한국에 칼을 들이미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슐츠 교수는 입에도 담기 힘든 그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는데요. 강제징용, 식량 수탈, 문화재 도굴 등등 그간 일본이 감추고 싶었던 온갖 악행들을 가감없이 설명한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를 듣고 현장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들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에드워드 슐츠 교수의 강연이 끝나자 한 하버드생이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전에 자신은 일본인 교수가 쓴 역사책을 읽은 적 있는데 한국이 먼저 일본의 보호를 요청했고 그 덕분에 엄청난 수혜를 입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란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은 완전 딴판이라며 일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고 질문하는데요. 이에 슐츠 교수는 덤덤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강자의 손에 의해 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이지요. 일본이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여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무척 간단하지만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심장한 대답이었는데요. 즉 슐츠 교수의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과거 수십 년 동안 일본은 한국보다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에 속아 넘어간 세계인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에도 똘똘 뭉쳐 오늘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이 결정적인 비결에 주목한 하버드대 교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오드 아른의 베스타 교수였습니다.
그 역시 슐츠 교수와 비슷하게 하버드대와 예일대에서 진행한 강연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온 인물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는 국난을 극복해온 비결로 한국인의 초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이것에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베스타 교수에 따르면 이 능력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도 뛰어난 능력이었는데요. 그 정체를 오픈하기에 앞서 베스타 교수는 먼저 중국은 제국, 한국은 의로운 국가라는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발언을 한 장소가 중국의 한 강의장이었다는 점인데 이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가 중국을 제국이라 칭한 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자신들이 힘으로 정복한 모든 민족을 억지로 끌어다 모아서 국가를 이루는 건 제국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몇 세기간 한국인들은 국가 문제를 의로움 중심으로 접근했다며 이것이 중국과의 근본적인 차별점이라 설명하는데요. 베스타 교수가 애초에 강조한 한국인의 초월 능력 역시 바로 이 의로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교수는 서구권의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직접 생겨나기 전부터 한국의 역사는 이미 아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국가로 볼 수 있다며 수백 년 동안 한민족이자 공동체로서 역사를 나눈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즉,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오랜 기간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평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문화 자신들 일본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민족적 뿌리를 끝까지 지켜낸 모습도 응집력과 의로움이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베스타 교수의 말대로 한국은 무척이나 험난한 역사를 겪어온 만큼 외부 세력의 침략과 간섭으로 얼룩진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뭉치는 한국인들의 응집력은 의병을 꾸리며 이런 침략에 끊임없이 저항하게 만들었죠. 이 의병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민족 특유의 애국 정신으로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외세에 대항한 민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인 특유의 의로움이 뚝뚝 묻어나는 것이죠. 게다가 베스타 교수는 한국인들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제국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즉, 이런 한국인들의 의로움과 한민족 특유의 끈끈한 유대가 오늘날 한국인들의 정체성으로 단단히 굳어져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한국인들의 이런 우수한 정신이 왜 이제야 꽃을 폈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문화를 비롯한 한국의 면면들이 전 세계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상황인데요. 긴 역사가 지나고 팬데믹으로 또 다른 힘겨움을 겪었던 때에도 한국인들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등 점점 선두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 하버드 교수가 분석한 대로 한국인들은 DNA에 새겨진 그 특유의 응집력 그리고 의로움으로 오늘날 전 세계의 문화를 꽃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앞으로도 쭉 이어져 나가며 유실되지 않는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